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이게 참 다른데 저비용 항공사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 무슨 항공, T 무슨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많은데 다 각자마다의 규정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짐이 발생한 그런 논쟁, 언쟁 발생하는 거는 얼마 정도 항상 각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카운터 지났으니까 이제 게이트 탑승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탑승구에서는 하는 일들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더 없어 보여. 그죠?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연되거나 결항돼. 그러면은 온전히 어디서 왔냐? 거기에서 해. 맞네. 그러네. 다시 밖에 나가서 카운터에다 뭐라고 할 거 아니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다 몰려오면은 거기서 가끔씩 이 멱살 잡히는 것도 보고 그랬지. 가끔 욕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통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돼. 비행기 지연되고 이러면 진짜 긴장 많이 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등에서 사실 식은땀이 흘러. 근데 그냥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예전에 한번 그 관련해서 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케빈이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뉴욕에 머물게 됐잖아요. 나홀로 좀 후회해서. 그럴 때는 뭐 징계가 뭐 이거는 보통 징계는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아. 그게 발생하면은 그 항공사가 대대적으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거란 말이지. 와, 진짜요?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큰 징계가 될 거야. 그럼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그렇지. 픽션이네요. 보통 그리고 탑승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스캔하는 것 같잖아. 근데 다 봐. 편명히 어디로 가는 거고 어딘지 다 보면서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승객 수 이런 게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해. 그래, 헛소리 좀 하지 마, 임마. 궁금했어요? 네. 아, 근데 나도 솔직히 궁금했어. 그럴 수 있어. 이제 게이트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수화물 수화물. 있는 도착 쪽인데, 그쪽도 극한 직업이야 사실. 거기는 사고 터지면 그냥 멱살인 것 같아. 그치. 보통 잘 보내놨는데 갑자기 내 짐이 안 왔대. 내 짐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막 좋은 새거 캐리어를 맡겼는데 바퀴 한 짝 날라가 있어. 형도 어떻게 할 거야? 사실 나는 이거를 대응법을 아는 게, 우리 어머니가 미국 갔다 오시는데 캐리어가 다 뜯어놓고 온 거야. 그런데 이제 항공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새 거를 주더라고. 캐리어에 항공사가 비치되어 있는 걸 주더라고. 가격은요? 비슷한 때로? 그래서 어머니가 싸웠지. 야, 그걸 우리 어머니 좀 보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부서졌다고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주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꽤나 신경 써서 좀 비싼 거 사셨던 건데 몇 번 쓰지도 않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박살내서 왔는데 너무 싼 거라서 조금 싸우셨는데 이걸 보상을 해줬더라고, 그쪽에서.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 해줬어. 그렇게 해주는데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손님들은 화가 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방패가 되는 거는 그쪽에 있는 직원분들이니까 그쪽도 나름대로 참 힘든 직업이라고, 힘든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럼 물건 찾을 때 둘러보면은 계신가? 나 한 번도 못 봤어. 보통 그 데스크가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런데 보통 가서 서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짐이 나오는지 이런 거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못 보고 있는 사이에 다른 손님한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 혹시 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많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면 뭐 사올 거야? 제주도 가서 초콜릿하고 또 뭐 한라봉 뭐 이런 그렇지, 거. 귤 사오잖아. 귤박스 생긴 거 다 비슷하지. 귤박스도 바꿔가는 경우 아주 많아. 그렇다. 그거 네 귤인지 내 귤인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봐봐, 한라봉을 사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조생귤만 남아있어.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황당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그걸 다 해결해주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인 거지. 진짜 극한 직업. 그쪽이 좀 많이 힘들다. 바빠. 방송도 해야 돼. 짐 바꿔갈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가라 방송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해줘야 되고. 진짜 각 파트별로 안 힘든 게 없는. 없어. 지금 다 극한이다.
형님 근데 저희 우리나라 공항 좀 대표적으로 인천이랑 김포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형님 두 군데 다 근무를 해보신 거죠? 두 군데 근무했고 그 공항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특징은 다르니까 일단 말을 하자면 일단 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놓고 보자면은 김포공항은 24시간 공항이 아니야. 맞아. 11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공항이야. 그래서 그 공항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근무자들 오전에 엄청 추워, 겨울에. 나 김포에서 첫 비행기 한번 타봤다? 근데 편의점이고 뭐고 안에 아무것도 안 열어.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그냥 진짜 첫 비행기 타는 사람들만 오물오물 있어. 몇 시요? 6시 때였던 거야. 6시 정도였던 것 같아. 그렇게 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따뜻하고 시원해. 24시간. 24시간을 돌아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김포공항은 조금해서 비교적 조금해서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아, 동선이 짧다. 인천공항 엄청 넓어. 진짜 내가 하루에 3만 보, 2만 보를 걸어. 역시 아시아의 허브. 살이 좀 빠지더라고, 거기서 일하니까. 한 4kg? 수염을 재는 데 있잖아. 매일마다 이제 체크하는 거야, 이제 올라가서. 내 몸무게 꿀팁이네. 얼마만큼이구나. 저울 고장난다 안 고장난다 체크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항공사 지상직은 집에 저울개가 필요가 없다. 아, 그러면은 김포하고 아까 인천하고 나눌 때 뭐 24시간이 아니냐가 있었잖아.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근무 시간도 좀 다르겠네? 당연히 다르게 되는데, 물론 말했듯이 보통 한 사람이 8시간에서 10시간, 혹은 더 길어지면 12시간 정도까지 근무 시간은 고정적이야. 근데 다만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쉬는 거는 언제 쉬어? 쉬는 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일단은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달마다의 스케줄러에게 이날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쉴 수가 있고, 본인의 사정이 있다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일하고 하루를 쉬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달마다의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휴일 개수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사실 분포되는 게 휴일이야. 인천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조금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좀 싱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가시겠다. 나 같은 사람들, 자유롭게 위한 사람들. 은근히 또 연필한다. 안 돼, 나 먼저야. 위아래가 있으니까. 형 먼저. 그러면은 지상직의 좀 대략적으로라도 급여 수준은 얼마 정도 돼요? 아, 진짜 중요하지. 중요하죠. 대략적으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입 거. 2천 중반에서 3천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급여에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놓고 보면 기본급. 지금은 조금 최저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조정은 되는데 어떤 근로계약에 따르냐에 따라서 2천 초반까지 갈 수도 있고 2천 후반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는 2천 사이에서 지금 초봉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야간 쪽 근무자가 좀 많은 사람이라면 연봉이 좀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연장수당의 개념으로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야간에 일했을 때의 그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2,000 중반, 3,000 대신 수당이 붙으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다. 참고만 할 것. 어. 근데 이것도 인천공항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 김포공항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기본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님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진용이 응. 그 항공정비사 항공정비. 시즌 때 복지가 관련해서 우리 좀 큰 게 하나 있었지. 그죠, 항공 마일리지 뭐 이런 복지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항공사 지상직 분들의 복지는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지상직의 경우에는 자회사 소속이 많기 때문에 자회사 소속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복지는 항공권이 좀 결정이 좀 많이 돼. 근데 그러면 할인 항공권이지 말하자면.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게 90% 할인 항공권. 근데 그것도 좋기는 한데 막상 쓰면은 되게 쫄려. 왜냐면은 그게 100%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의 다른 손님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여행 가려고 가다가? 여행 가려고 짐 싸왔는데 기다리다가 못 갈 것 같은데 하면 못 가.
이런 씨. 그렇게 돼서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가는 여행에 보통 많이 사용되고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회사는 그 항공사에 마일리지를 접어주는 경우도 있어. 쓰고 싶을 때 써라. 어느 항공사 다 항공권. 근데 그 퍼센트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급여, 복지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고, 근데 이제 현직에서 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일단 마상 입는 거? 마음의 상처 입는 거.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 느끼는 건데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결항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장시간에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왔다가 그냥 기분이 나빴는데 잘못 얻어 걸렸어. 그러면 이제 보통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뭐 동물이라거나 안부를 자꾸 묻는구나. 그렇지. 부모님 안부도 묻고 그리고 좀 기분 상해. 그럴 때 있으면은 그렇게 기분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보통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좀 대우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서 좀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면은 몸이 상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수면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가끔 자고 싶은데 정말 잠 안 올 때 있거든. 그래서 밤 새고 나간 적도 나도 많았고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명절 때 스케줄 근무하면 명절 때 온전히 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럴 때가 항공사는 성수기잖아. 맞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겠다. 남들 쉴 때 일하네. 그렇지. 그걸 가장 크게 느낄 때가 명절이 아닐까 싶어. 남들이 다 같이 가족끼리 모이고 행사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니까. 또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무가 뭐 어쩔 수 없이 좀 늦춰져가지고 뭐 버스가 끊긴 거나 차가 끊길 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회사들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차가 없을 때 갈 때는 그 교통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애로사항 좀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얘 좋은 것도 가보자. 좋은 거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거 좋은 건가? 좋은가? 이거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 뭐냐면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직업 만족도. 네. 직업 만족도? 나는 솔직히 공항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거 괜히 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은.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도? 부모님 안부를 물어도 아니 그래?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손님이 부모님 안부를 물어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이 사람은 그냥 이 항공사에 비행기가 못 가고 지연되고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내 개인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거는 아닐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도 일단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형들은 그 보통 하늘 있잖아. 하루에 일하면서 하늘 몇 번이나 봐? 거의 못 봐. 거의 못 보지. 공항에 있으면 항상 하늘을 볼 수가 있잖아.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 볼 수도 있고 그 하늘 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특이한 경험 중에 하나야. 서영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보라고. 노래 볼까? 군가 같은데 이거는? 근데 그게 맞는 거래요. 왜냐면은 하늘을 좀 자주 보는 게 턱을 위로 올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는 자세라고 해서 호르몬이 좀 그거 그럴싸하다 진짜. 아니 이게 진짜로 그래요. 네. 좀 자신감 있는 자세가 잘 나서 호르몬 역시 좀 자신감 호르몬이. 그 기도 확보도 잘 돼서 숨도 잘 쉬어질 것 같아. 우와. 좀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는 뿌듯했던 순간의 에피소드 맞아. 이런 건 있어.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나 많긴 많죠. 그냥 단적으로 그냥 아무리 나를 상처 줬던 손님이라도 일단 항공에 타고 가면은 그냥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점에서 그냥 뿌듯함을 느끼는 건데 참 좀 특이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게 있겠네요. 그 예전에 제가 일했을 때 필리핀인 아주머니가 사이판으로 가는데 4일 동안 공항에서만 체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궁서체로 얘기한다? 갑자기 그 기억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왜? 말하자면 카보타지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생긴 규정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미국 항공사를
타고 미국 국적 항공사를 타고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전에 그 규정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못 들어갔었어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올 때도? 다른 나라 다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무 갑질인데 이 자식들? 그러네요. 안 되겠어 선비나 한마디에 미국에다가. 트럼프 괜찮아죠. 이제 FBI 원이 뜹니다 여기 이제. 괜찮아. 유튜브 구글이 미국이라 맞다. 이거 안 되겠다. 편집해야겠네. 그랬구나. 아 이게 지금도 유지돼? 아니 지금은 그냥 유지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규정이 명목적으로 존재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못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4일 동안 그 아주머니 매일마다 찾아가서 잘 있느냐고 계속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그 아주머니 나가실 때까지 제가 직접 탑승구에서 수속해드렸어요. 아 근데 사실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거잖아. 그쵸. 엄연히 따지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아들이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저희 엄마 같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아유, 공감력이 되게 좋네요. 그 유튜브로 영상 편지 한 번만 영어로요. 사실 너무 매력적인 직업 같거든. 근데 사실은 한 직업을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 지상직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다른 쪽으로 조금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통 서비스 직군에서는 보통 항공 쪽으로 종사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냥 어디든지 요구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같이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호텔 같은 호텔 프론트, 컨시어지 그런 쪽으로 진출한 사람들도 많고 혹은 서비스 강사. 많아. 교육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공항직에 대해서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상직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 분야로도 가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보통 서비스 관련해서 뭐 비서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은 오늘 지상직이잖아. 이 모습 보면서 호텔리어입니다 라고 하면 호텔리어 같이 보여. 그치? 착지효과야? 뭐 강사입니다 강사인 것 같고, 비서입니다 하면 비서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그렇게 보인다 정말로. 서비스직으로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그 어느 분야든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각보다 길이 되게 많네. 좋다. 질문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 강사나 뭐 여러 가지 파생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상직에서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보통 제가 아까 전에 전공 이야기 드렸을 때처럼 뭐 항공과 진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항공과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분명히 승무원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을 높게 잡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지상직 근무 자체가 그 시간을 오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준비해야 되는 게 승무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력적으로는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의 면접이라든지, 솔직히 이게 같은 항공사의 업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나 준비하는 거나 다르긴 하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가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은 지금 또 뭐 정말 수천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항에서 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얘는 맨날 표현이 수천만이 꿈꾸는데. 수천만이 꿈꿀 수 있어요. 우리 구독도 1000 넘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꿀팁? 일단 이거 한마디부터 시작하자면 이 항공 지상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회사들이 사기캐를 뽑는 게 아니다. 이것만 좀 알고 먼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쉽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 보면은 항상 레벨이 높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이 사람에게 풍기는 이미지 어떤지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항상 밝은 생각과 밝은
자세를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표정이나 이미지에서 풍기는 게 안 좋으면은 느끼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가 공항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그려보는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진짜 좋은 말이네요. 맞아. 언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어쨌든 다들 준비하겠지만 그 이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상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약간 마음가짐? 이런 거 마무리로 딱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에 나쁜 기억 지우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쁜 기억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말고 나쁜 기억 지우개.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항상 안 좋은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정말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듣고 이게 나에 대한 나쁜 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우고 가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항상 말했듯이 유니폼이라는 걸 입었을 때는 내가 간단하게 그냥 이쁜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내가 이 항공사를 대표해서 이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와, 깔끔한데 좀 멋있다. 이 마음속에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 컨트롤을 위해서 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여행 가는 여행객의 불안을 또 지워줄 수 있는 지우개로 또 해보시면 네,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어. 이거 진짜 동감이다. 멋있다. 양옆으로 지울 수 있는 그게 그렇다. 최고의 마인드가. 그러면 지상직은? 이레이저. 왜? 자, 이레이저를 위하여. 영어 쓰는 거 좋아한다? 이래야죠. 그래, 진짜 지상직은 마음속에 지우개 하나씩은 언제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지우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슬슬 이제 마무리해볼까? 네, 좋아요. 네. 자, 지상직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레이저. Cheers!